반갑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손경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생명과학원 학교별 내신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신여고를 제가 준비했고요. 정신여고의 시험 난이도, 문항 구성, 스타일, 문항 출처, 등급별 도약 전략 및 학습 전략까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제가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2학 학생들이 생명과학원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제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강의의 특징 및 제 관리 프로그램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으니까는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신여고 생명과학원 내신 분석을 진행할 텐데 그 전에 저에 대한 소개 아주 짧게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 잠깐 짧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손경호이고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졸업했습니다. 제가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지학원, 현탑학원 등에서 강의를 진행했고요. 분당에 있는 학원에서도 강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투스의 생명과학 내신 수능 대표 강사였습니다. 이 대표 강사라는 타이틀은 1등,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들에게만 주어진 타이틀이죠. 때문에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강사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더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왼쪽에 있는 캐리커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캐리커처는 제 캐리커처인데 닮았나요? 비슷하죠. 그쵸? 이 캐리커처는 학생들이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려진 캐리커처인데요. 어떤 것이 감사했느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에서 정답이 없는 오류 문항이 한 문항 등장합니다. 그 정답이 없는 오류 문항에 오류가 있다라고 처음으로 공개 지적한 강사가 바로 접니다. 수능이 목요일날 치러지고요. 과학탐구 시험지는 목요일날 밤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제가 공개되자마자 바로 모든 문항을 다 풀어봅니다. 풀어보는데 이 문항이 오류가 있어요. 문항의 근본적 조건에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새 검사를 해본 다음에 정말 오류가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다음 날인 금요일날 아침 10시에 제가 공지를 올려요. 이 문항은 오류다. 그리고 이 문항이 왜 오류인지를 설명하는 영상을 그 바로 다음에 업로드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걸 보고 진짜 이 문항은 오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평가원에 이의 제기를 해요. 근데 평가원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이 문항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요. 그 행정소송의 자문도 제가 맡았었습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이 주장한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사상 초유의 일로 정시 일정도 뒤로 밀리고 수능 성적표에 생명과학 성적이 찍혀 나오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류를 공개적으로 처음 지적해주고 행정소송의 자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의미로 학생들이 그려준 캐리커처가 방금 보셨던 그 캐리커처입니다. 그래서 수능 생명과에서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점 인지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애가 칠 시험은 내신인데 수능하고 관련이 없는 거 아니야? 자, 정신여고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을 잘 가르치는 강사가 내신을 잘 가르친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학교입니다. 왜냐면은 수능 스타일의 문항이 그대로 내신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수능을 잘 가르친 강사, 내신도 잘 가르치고 내신 성적도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내신은 좀 수능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제가 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 잠실 지역에 있는 송파 로고스 학원에서만 내신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투스의 생명과학 대표 강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신 강의도 제가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제 내신 강의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잠실 지역과 전국 단위 자사고 전교 1등, 1등급이 다수 배출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이 배출되었어요.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 전교 1등인 친구는 정말 장문의 수강률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이런 점이 좋았고요.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전교에서 유일한 100점 전교 1등이었습니다. 라고 수강률을 쫙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도 수능뿐만이 아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성적을 내줄 수 있는 강사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신여고 내신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내신 분석은요. 여태껏 치러졌던 시험들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즉, 내년도의 경향은 어떻게 바뀔진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학교에 기조란 것이 있습니다. 쭉 이어져 온 경향과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이 100% 우당탕탕 완전하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신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년에 좀 변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 먼저 분석할 것은요. 난이도 및 시험지 구성입니다. 자, 정신여고의 생명과학 시험 난이도가 내신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됩니다. 문항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중정도가 되는데 왜 근데 중상이라고 했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시험 문제 중에서 서술형이 있어요. 그 서술형이 배점도 높고요.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시험지 난이도를 그 서술형 문제들이 끌어올려주고 있어서 제가 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 시험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시험지의 구성은 보통 두 가지 문항 형태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객관식, 저희는 선택형이라 부르거든요. 그리고 단답형, 주관식이 있는데 정신여고는 서술형입니다. 이게 시험별로 문제 개수가 약간 달라지는데 보통 객관식 선택형 문항은 정신여고는 20에서 24문항, 서술형은 2문항에서 4문항인데 이 2문항에서 4문항을 속으면 안 되는 이유가 큰 2문항이고요. 그 안에 이제 소문항으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2문항 내지 4문항이 더 많다. 하지만 대문항으로서는 2문항부터 4문항까지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요것이 이제 정신여고의 시험 난이도를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항 스타일을 분석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요. 시험 일정 및 범위인데요. 정신여고가 시험 일정은 그렇게까지 독특하지 않습니다. 잠실권에 있는 다른 학교들하고 비슷하게 가요. 1학기 중간고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1학기 기말고사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는 조금 좀 이제 변동이 있거든요. 추석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른데 추석이 뭐 9월에 있냐, 뭐 10월 초에 있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요. 보통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사이입니다. 예.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가 12월 초부터 중순 사이거든요. 이 일정을 정신여고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요. 자, 근데 문제는 시험 범위인데 이 시험 범위가 진도 범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매 해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수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그 수준을 보시면서 진도를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진도에 따라가지고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동소이하진 않습니다. 중단원 하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차이예요. 다만 정신여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고사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2학기 기말고사에 있습니다. 다른 데들은 뭐 일반적인 학교들하고 비슷해요. 1학기 중간고사 1단원부터 3단원. 요 3단원이 볼륨이 가장 크거든요. 생명과학원에서. 항상성과 몸의 건강이라는 파트인데 이 단원이 4개의 중단원으로 쪼개집니다. 뉴런, 신경계, 호르몬 강상성, 방어작용.
근데 1학기 중간고사에서 진도를 빨리 나가면은 3단원 일부인 뉴런 정도까지는 보통 시험을 치고요. 조금 진도가 느리게 나가면은 1, 2단원만 치고 끝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는 이 3단원 안 친 내용들을 치게 되겠지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2학기가 문제입니다. 자, 2학기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4단원 유전단원이 시험 범위에 보통 들어갑니다. 요 유전단원은 크게 다시 두 개의 중단원 쪼개지는데 첫 번째 중단원이 염색체 세포 분열, 두 번째 중단원이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염색체 세포 분열은 무조건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을 치고 뒤쪽 파트에 있는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 자,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유전 문제가 나오는 단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세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교배 실험, 가계도 분석, 돌연변이. 그 중에서 보통 정신여고는 가계도까지 시험을 많이 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2학기 기말고사는 안 친 돌연변이부터 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학교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신여고는 보통 일반적으로 2학기 기말을 유전 전체를 칩니다. 요 유전 전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유전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염색체와 세포면은 빼고 여기를 다시 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골머리를 썩어요. 분명히 2학기 중간고사에 끝냈는데 2학기 기말고사에 다시 공부해야 돼요. 애들이 한 번 시험을 친 거에 대해서는요 많이 까먹거든요.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 근데 다시 또 이걸 치려보다 보니까는 대비가 안 돼요. 학교 수업은 너무 오래전에 했죠. 학원에서는 또 2학기 기말고사는 보통 돌연변이부터 나가요. 그래서 요거 대비가 쉽지 않은데 이게 정신여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여고 친구들은 2학기에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내년에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통은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이라 불리는 유전 문제가 나오는 수능에서 그 단원이 2학기 기말고사에 중첩으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 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여고의 시험범의 가장 큰 특징은 2학기 기말고사에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험 문제 스타일 좀 말씀드릴 건데 시험 문제 스타일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수능을 잘 가르친 강사가 내신도 잘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정신여고의 시험지에 있는 대부분의 문항들에 있는 자료들이 전부 다 수능 평가와 모의 평가에 있는 걸 가지고 오고요. 심지어 보기도 그 스타일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 보통의 생명과학 문항은요. 어떻게 굽냐면은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 자, 그림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래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기 기억, 보기 니은, 보기 디귿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수능과 평가원 모의평가의 문항입니다. 그런데 요 이제 동그라미 1, 2, 3, 4, 5에 있는 요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 가지고 수능이나 평가 문항을 두 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개념형과 추론형입니다. 근데 이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수능이나 평가 모의평가에 나오는 개념형 문항의 스타일, 자료 스타일이나 자료에서 물어보는 내용들, 추론형 문항에서 나오는 자료와 물어보는 보기들, 그런 스타일이 완전 똑같아요. 시험 자체가. 그래가지고 수능을 잘 가르치는 강사가 내신도 잘 가르친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강사의 수업들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개념형과 추론형 조금 더 제가 나눠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면은 특히 정신여고의 개념형은 생각보다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중요한 것들만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물어본다라면은 정신영어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도 다른 플러스 알파를 더 물어봐요. 이 자료에서 물어볼 수 있는 다른 거를 보기로 하나 더 주는 겁니다. 혹은 서술형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료를 주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요거에 대한 설명을 두세 문장으로 써보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의 개념에 대한 자료를 주고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추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항인데, 이 문항은 풀이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금기하는 수업들이 있는데, 정신영어 친구들은 어떤 수업이냐, 문항을 딱 보여주고 이 문항 정답 몇 번이야? 이 문항 풀기 어려워. 다 외우고 들어가. 이런 건 정신영어에게는 금기 수업이에요. 금기 수업입니다. 왜? 풀이 과정을 물어봐요. 심지어 정신영어는 작년 2024년에 굉장히 큰일이 있었거든요. 모 과목의 시험 문제가 다른 인재 문제집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가지고, 물론 그 다른 문제집이 시중의 문제집은 아니고 EBS 문항이었는데 똑같이 나와가지고 재시험을 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료는 갖고 와도 보기는 다 바꾼단 말이에요. 추론형 문항은 마찬가지예요. 추론형 문항의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되는 걸 바꾸어요. 바꾸면은 그거를 들들들 외우고 들어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능 평가 문제를 들들들 외우고 답을 들들들 외우고 들어가는 거는 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서술형 문항에서 풀이 과정을 쓰세요라고 물어봐요. 가가 우성형질인지 열성형질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시라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강사들에게 가서 야 얘들아 이렇게 된다 외워, 됐지 이거야 외워, 이런 수업은 정신용어는 금기라는 겁니다.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게다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문항의 스타일이 수능 평가 모의 평가의 스타일을 따라간다 했었죠. 그럼 자료들도 당연하게 출처가 수능 평가 모의 평가 고3 교육청 학력 평가들에서 오는 거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제집이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왕선 임용 연계 교재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 정신 요거는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만 문제가 나와요. 단 매 해마다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출처의 대상으로 삼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 수업에는요, 이거 다 커버하거든요. 혹시 정신요고 이제 이 내신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가셔가지고 이런 멘트를 가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 수업 중에 했던 자료와 정신여고 시험 문제를 봤을 때에 적중률이 몇 프로다.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정신여고는 이 안에서만 나오니까. 게다가 내신 시험은 보통 정확한 암기라고 해가지고 진짜 완전 생 암경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신여고는 그런 암기 스타일을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평가원 고3 학력평가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거를 철저하게 풀어보고 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정신여고는 부교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올해 부교재 뭐냐면은 올해 수능특강이었어요. 여기에서 문제 엄청 나왔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 있는 문항들,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다 여기서 많이 나왔었어요. 때문에 부교재 꼭 풀어봐야 된다. 심지어 이 부교재가 학교 공식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정신여고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여고 친구들에게 EBS 수능 특강에 대한 분석도 엄청나게 해주고 직보 시간에도 요거는 꼭 보고 들어간다는 문항도 찝어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시험에 엄청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신여고에 대한 제가 시험에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런 시험에 대해서 정신여고 친구들은 어떤 등급별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자, 일단은 등급별 전략을 갖고 가기 전에 전 등급 공통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정신여고 친구들은 제가 방금 금기해야 되는 수업 말씀드렸죠. 개념 딱딱딱 주고 빵빵빵 준 다음에 이거 외워야 돼. 외워. 문제 딱 보여주고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외워. 답 몇 번이야? 외워. 이런 수업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럼 들어야 되는 수업은 뭐냐면은 고3 분석이 잘 되어 있는 강사의 수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수업을 들으면 가장 좋겠지만 제 수업하고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 라면은 어쩔 수 없죠. 다른 쌤 걸 들어야지. 근데 고3 분석이 잘 되어 있는 쌤 걸 가장 찾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정신여고 친구들이 대치동 가서 수업을 들어요. 대치동에 있는 분들도 선생님들도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많은데 생명과학원 내신하신 선생님이 수능하는 경우 없습니다. 대치동은. 내신은 내신만 하세요. 그런 분들도 수능 문제, 평가 문제 못 푸냐? 풀긴 푸시죠. 근데 고3 애들을 가르치는 스킬, 고3 친구들은 저도 고3 수업을 하는데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돼가지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기 위한 스킬들이 있거든요. 논리들이 있고요. 탄탄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스킬들과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친구들이 대치동 가서 수업을 듣고 왔다 해가지고 그 교재를 받아보면은 그런 논리가 없어요. 그냥 이때는 이거 푸는 거고 이때는 이거 푸는 거고 이때는 이거 푸는 거야. 강사들은 워낙에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할 수 있죠. 왜? 맨날 밥 먹고 하는 것이 문제 연구니까. 그래서 풀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 처음 생명과학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3 분석이 잘 돼 있고 고3에 수업을 하고 고3에게 강의하는 스킬들이나 논리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꼭 찾아가지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신 시험이 수능 평가원 모의평가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는요. 학교 시험에 시간 내 풀기 위해서. 그래서 고3 수준의 개념 완성 및 문제 풀이를 필수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위권부터 제가 알아볼 텐데 이때 중위권은 제가 보통 몇 등급 얘기하는 거냐면은 3등급부터 4등급 얘기하는 겁니다. 3, 4등급까지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신영어 친구들은 이 개념 정확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5등급, 6등급, 7등급 친구들이 추론형 문항 중요하다라고 해서 킬러 문항, 유전의 킬러 문항 풀고 세포 분열 킬러 문항 풀고 뉴런, 근수축 킬러 문항 푸는데 내신 등급 올리기 위해서는 그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에요. 5, 6등급 친구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저기 말이 꼬였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정신연구 내신 문제들은 제가 개념형은 생각보다 꼼꼼하게 물어본다 했었죠. 그 꼼꼼하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개념을 단원 통합적으로 물어봅니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뚝뚝 무 자듯이 단원이 끊기지 않아요. 여기 나왔던 개념이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요. 1단원 나왔던 개념이 3단원 갑자기 뚝 나오기도 합니다. 혹은 5단원 나왔던 개념이 1단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서 묶을 수 있는 단원 통합적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려면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완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여러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꼭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어야지 일단 중위권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상위권에 올라가려면은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은 몇 등급 말하는 것이냐면은 2등급 이상을 얘기하는데 이 2등급 이상으로 올라오려면은 추론형 문항을 이제 공략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3 수준의 문항 나오는데 수능이나 평가 모의 평가에 나오는 유형들이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나온다고. 그리고 보기가 변형되고 서술형 문항에서 내가 풀이 과정들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풀이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도약할 친구들은 이런 연습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저는 상위권이 목표가 아니고 최상위권 목표입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추론형 문항도 잘 풀고요. 개념도 단원 통합적으로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실수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내신 시험에서 방심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끄러진 친구들 꽤 많거든요. 실수 없는 완벽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풀이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그러니까 서술형 하나하나에서도 부분 점수로 깎이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논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써나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등급별로 도약하기 위해서 학습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시기별로 좀 잘랐거든요. 방학 중과 학기 중 잘랐는데 자 개념형도 단원 통합적으로 해야 되고 추론형도 열심히 하려면은 학기 중에만 해선 되느냐? 가능은 하지만 다른 과목의 공부를 좀 포기해야 돼요. 생각보다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방학 중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다 완성하시고 단원 통합적으로 바라보거나 여러 관점으로 바라보는 개념에 대한 실력 완성을 학기 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론형 마찬가지예요. 추론형 문제 굉장히 어렵고 풀이가 좀 깁니다. 그거를 학기 중에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추론형에 대해서 약간 면역을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쉬운 추론형부터 차근차근 방학 중에 풀어보고 학기 중에는 이제 어려운 추론형들을 풀기 위한 실전 개념이나 스킬들을 배워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실권에 있는 제가 말 꼬였는데 잠실권에 있는 정신여고 대치동과 가깝지만은 대치동에 가지 말고 고3 강의를 해서 수능을 잘 갖춘 강사 수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에요. 그럼 제 수업은 언제 하느냐? 제가 수업이 굉장히 빨리 마감되는 편인데 올해는 고2 강의를 2번 합니다. 2강의를 하는데 잠실관 한 번, 강동관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정신여고 친구들은 당연하게 잠실관에서 수업을 듣는 걸 좋겠고요. 토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 개념 완성과 쉬운 추론형에 대한 풀이를 12월 28일부터 9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여고 친구들 1등급 만점 원하는 등급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신 때 나가는 컨텐츠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될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신여고 생명과학원 내신 분석이었고요. 우리는 12월 28일 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